걷기 운동은 사실은 굉장히 쉽고 많은 분들이 하는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걷기 운동하시고 발목 아프신 분, 허리 아프신 분들 저를 많이 찾아오십니다. 무릎이 불편한 쪽은 함부로 내디뎠다가는 또 찌릿 아플까봐 두렵죠.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발을 내디딜 때 무릎에 힘이 가게 됩니다. 허리 아프신 분들 마찬가지예요. 무의식적으로 이 허리를 계속 펴려고 노력하고 허리에 힘을 주고 움직이게 되는데, 그러면 살짝 발 잘못 디뎠을 때 큰 충격을 받게 되면서 디스크도 손상되고 큰 부상에도 노출되게 됩니다. 올바른 걷기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입니다. 저는 늘 강조하는 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하면 운동, 그리고 근육, 이 세 가지가 마치 트라이앵글 공식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운동과 근육 모두 나에게 맞는 적절한 양이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맞지 않는 운동 또는 극심한 고강도 운동은 여러분의 건강을 오히려 해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맞는 좋은 운동법은 무엇이고 어떤 운동을 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알아보겠습니다. 적절한 운동의 기준은 본인의 체력 상태에 맞는 운동이어야 된다는 것으로 갑니다. 즉, 예를 들어서 제가 운동을 너무 하고 싶어서 젊은이들이 하는 운동을 한번 따라해 보자 라고 했을 때, 젊은이들의 심장이 최고로 뛸 수 있는 그 심박수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60대, 50대라면 그 심박수는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운동이 너무 고강도로 가게 되면 내 심장이 훨씬 힘들게 일하게 돼야 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단지 피로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에 큰 스트레스가 가게 되면서 부작용이 있고 또 부상의 위험이 있게 되죠. 그래서 운동의 기준이라는 것은 일단은 체력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상태인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최고 심박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는 이것을 이제 최대 산소 섭취량이라고 하는데요. 쉽게는 여러분들이 220에서 나이를 딱 빼면 그것이 그냥 잠정적으로 우리가 예측하는 여러분들의 최고 심박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40대이신 분은 220에서 40을 빼니까 18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80이 여러분들이 최고의 심박수라고 그랬을 때 110개 정도의 심박수가 뛰면서 내가 운동하면 60% 정도의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낮은 정도 수준에서 심폐체력을 올린다. 이런 식의 그 기준으로 우리가 천천히 여러분들이 처음엔 60%의 심박수로 했다가 나중에는 85%를 해도 지치지 않는 거죠. 그럼 그것을 우리는 체력 향상이라고 합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적절한 운동의 기준은 내가 운동을 했을 때 관절에 불편함이 없고, 그리고 다음 날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활기가 있고 또 다시 한번 나가서 해볼까라고 하는 이런 에너지가 느껴져야지. 근데 이게 너무 많이 해버리면 다음날 드러눕고 있고 싶고 몸이 아파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운동의 기준을 잘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장년층 분들이 등산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등산 저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와 같이 그래도 비교적 젊고 운동 분야의 전문가도 올라갈 때 괜찮지만 올라가는 코스가 조금 무리가 된 코스라면 내려올 때 저도 다리가 휘청휘청합니다. 자, 그렇게 다리가 휘청휘청하게 될 때 충격을 관절이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연골 부상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관절에 심한 부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등산을 가시게 될 때 심폐체력이나 하체 근력을 올리는 이 효과는 분명히 있는데, 완전히 무릎을 상하셔서 이제 다시 등산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내려오실 때에 근육이 너무 지쳐있지 않게끔 코스를 설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이 정도면 내 다리도 좀 이렇게 알배기는 듯하게 근육이 자극된 것 같은 그런 좋은 느낌, 그리고 관절이 불편하지 않은 느낌, 아주 좋습니다. 수영은 어깨를 많이 쓰는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어깨 관절 가동 범위가 나오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부상을 당할 아마 염려가 제일 적은 운동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영을 할 때도 역시 한 관절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관절이 뻣뻣해져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뭔가 수영하고 났는데 이렇게 어깨나 발목이 좀 불편하시다 그러면 스트레칭을 꼭 동반하셔서 운동하는 게 중요하고요. 걷기 운동은 사실은 굉장히 쉽고 많은 분들이 하는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걷기 운동하시고 발목 아프신 분, 허리 아프신 분들 저를 많이 찾아오십니다. 즉 걷기 운동할 때도 바른 자세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무릎이 안으로 모였다거나 또는 옆에서 봤을 때 발이 계속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걷는 이런 식의 걸음걸이는 무릎과 발목에 큰 무리가 될 수 있고요. 이런 식의 정상적이지 않은 움직임을 가지고 만보를 걸었다. 그러면 골반과 허리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지면을 닿을 때 발과 발목에서 반발력이 일어나는데 그 반발력, 지면에서부터 오는 이 충격을 잘 받아내지 못하니까 이게 그대로 필터링이 안 돼서 골반과 허리로 가는 것이거든요. 내가 5,000보를 걷든지 7,000보를 걷든지 10,000보를 걷든지 좋은 폼, 자세를 가지고 걷는 것이 중요하겠다. 올바른 걷기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자세입니다. 바른 자세가 올바른 걷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늘 강조하는 게 상체를 좀 너무 고추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대부분 다 이렇게 어깨가 앞으로 말려 있기 때문에 이것만 해결할 수 있게끔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5도 정도 살짝 기울여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에서요, 팔을 아주 가볍게 이렇게 흔들어 주는 게 좋은데 이 정도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한 15도? 예, 이 정도. 옆에서 보여드리면 여전히 제가 이렇게 안 서 있고 예,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발 자세가 중요한데요. 걷게 될 때 이 무릎이 이런 식으로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끔 너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건가 잘 확인하시는 게 좋겠고요. 발은 손과 함께 쭉 나갔을 때 발 뒤꿈치가 이렇게 닿고요. 이 다리의 반대팔이 살짝 올라와서요. 중간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그 다음 이 반대쪽의 다리가 넘어가면서 뒤꿈치가 이렇게 들리게. 그래서 뒤꿈치, 중간발, 앞발. 뒤꿈치 됐을 때 살짝 공이 굴러가듯 이 느낌이 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 예, 둘. 그래서 걸을 때 이런 걸음걸이가 제일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탄력 있게 뒤로. 그래서 뒤꿈치를 갖다 댈 때 발 앞이 나에게 오게 되면 발바닥부터 요 햄스트링이라는 데까지가 탄력 밴드처럼 늘어나요. 그래서 걷는 것이 힘들지 않게 걸으려면 뒤꿈치 대고 뒤꿈치를 강하게 닿으면 닿을수록 훨씬 강하게 핥히는 것처럼 바닥을 긁어서 우리를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팔만 이렇게 흔들지 마시고요. 몸통도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살짝. 예. 이런 식으로 몸통과 어깨가 유연하게 무릎 정렬 상태를 유지하고 뒤꿈치 대서 탄력을 받게끔 걷기 운동을 이렇게 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무릎이 불편했던 적이 있다면 느껴보셨을 거예요. 한 발 또는 한 다리는 무릎이 멀쩡하다. 그럼 그쪽은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발을 내디딜 수 있죠. 그러나 무릎이 불편한 쪽은 함부로 내디뎠다가는 또 찌릿 아플까봐 두렵죠.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발을 내디딜 때 무릎에 힘이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무릎 근육들은 너무 뻣뻣해지죠. 그래서 관절 가동 범위도 제한되고요. 좁아지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사실 무릎을 편안하게 풀어주고 움직여주고 한번 힘을 빼고 움직여보는 연습들을 한번 해보고 거기다가 살짝 밑에 있는 관절인 발목, 위에 있는 관절인 고관절에 근육을 살짝 자극해서 그 두 관절을 안정화시킨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를 근력 강화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발목이 근력 강화되면서 무릎으로 보내주는 스트레스의 양을 줄여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릎이 좀 편해집니다. 그리고 고관절에 있는 근육도 무릎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관절에 있는 근육을 근력 강화시키면 무릎을 범퍼 역할하듯이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무릎이 좀 편해지기 때문에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일단 무릎을 스트레칭하자. 두 번째, 발목과 고관절 근육을 조금 발달시키자. 허리 아프신 분들 마찬가지예요. 허리가 아프면 허리 잘못 구부렸다가 나 허리 더 크게 다치는 거 아니야? 무의식적으로 이 허리를 계속 펴려고 노력하고 허리에 힘을 주고 움직이게 되는데 이것이 허리 근육을 피로하게 만듭니다. 피로하게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허리 이 척추를 흔들리지 않고 있게 해줘야 될 근육이 지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살짝 발 잘못 디뎠을 때 허리가 이렇게 휘청하게 될 때 거기서 오는 충격을 이 범퍼 역할을 해줄 근육들이 그 역할을 못하니까 큰 충격을 받게 되면서 디스크도 손상되고 큰 부상에도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 역시 마치 상상의 훌라후프가 내 허리 주변에 있듯이 그냥 1시간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서 천천히 그 훌라후프를 돌리듯이 허리도 한번 호흡해 가면서 천천히 돌려서 유들유들 아주 유연한 허리를 만드는 이런 스트레칭 운동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복근과 기립근, 엉덩이 근육, 그리고 이 고관절 앞에 있는 대퇴 근육들을 살짝 좀 올려놓으면 허리 역시 똑같은 원리로 관절이 보호받게 되니까 이런 운동들을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무릎을 편안하게 해주는 운동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처음은 손으로 무릎을 이렇게 비벼주세요. 어느 정도 예열이 됐잖아요. 그러면 뒤꿈치 들고 앞꿈치 들고 뒤꿈치 앞꿈치. 세 번째는 살짝 의자 앞으로 이렇게 걸터 앉으셔서 악셀을 밟듯이 자동차에 그대로 밟아주는 거예요. 들었죠? 밟아주세요. 이러면 무릎 뒤쪽에 있는 근육을 쫙 스트레칭 해주는데 그게 무릎을 정말 시원하게 합니다. 한쪽에 10개씩 하면 이 3가지 운동만 했는데도 무릎이 엄청 편안해집니다.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손바닥을 이렇게 앞쪽으로 내밀면서 등을 이렇게 끌어오면서 이렇게 끌고 오면서 손이 요 옆에 옆구리 쪽으로 가까이 오게 숨을 내세요. 들이마시고요. 들이마시고요. 그 다음 양손을 무릎 바깥쪽으로 놓고 한숨 쉬면서 등을 그냥 구부려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자세 안 좋은 자세라고 그러지만 맞아요. 안 좋은 자세지만 허리를 푸는 데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바깥쪽에 있는 발목의 복숭아뼈까지 내려가 볼게요. 다시 끌고 와서 똑바로 섰다가 마지막에 난이도가 제일 높은데요. 다리를 살짝 벌리셔서 내려가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구부려서 골반 뒤쪽에 있는 우리 허리를 아프게 하는 근육막을 쫙 풀어줍니다. 이 무릎과 허리 운동 매일매일 루틴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엄청 시원해집니다. 고강도 운동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솔직히 고강도 운동을 하게 되므로 살도 빠지고 근육도 크고 심장의 능력도 좋아집니다. 이것은 뭐 연구를 통해서 알려진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의 오해는 어떤 오해냐면 이 고강도 운동을 길게 하면 할수록 더 좋다는 건데요. 그냥 고강도 운동은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아니면 그렇게 길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은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1시간 동안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1m 50cm가 넘어갈 만큼의 보폭으로 1시간 걸으실 수 있겠어요? 물론
화이팅 하면서 걸으면 걸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관절에 분명히 무리를 줄 거거든요. 그래서 고강도의 운동의 효과는 이미 알려져 있지만 잘못 고강도를 적용하게 됐을 때는 훨씬 그 피해가 크다. 그래서 저는 고강도 운동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일단 체력을 올려서 고강도 운동을 하실 수 있는 몸을 만들고, 고강도 운동은 인터벌로 하자. 인터벌이라는 건 뭐냐면 한번 고강도로 했다가 충분히 쉬는 시간을 갖고 다시 고강도로 했다가 충분히 쉬는 시간을 갖는. 그래서 노르웨이에서는 4 곱하기 4 운동, 20분이 넘지 않게 이렇게 하면 사실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단백질 섭취를 통해서 우리는 단백질 합성의 가능성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히 우리 닥터 인사이드 시청자분들은 단백질 합성이 2030 세대보다는 느리게 되고요. 잘 안 되죠. 우리가 기능이 떨어져 있는데 여유로운 단백질이 없다. 그러면 더 안 되겠죠. 그래서 50대가 넘어가면 여성들 위주로 사실 단백질을 훨씬 더 많이 섭취하셔야 합니다. 킬로그램당 1.2g이라고 지금 추천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2배 정도 드셔도 충분하다. 그래서 단백질이 계속 합성될 수 있게끔 우리 몸을 이렇게 계속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 연구는 지방이 분해되는 것도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근력을 올리고 또 근육이 자라게 하는데 훨씬 유의하게 도움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을 잘 섭취하시는 것이 50대 이상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합니다.